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기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도 그러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의적절한 이 해당 분야에 맞는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이 다 그대로 좀 수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기존의 관습이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약 시스템 같은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하지만 활성화가 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전자계약과 동시에 가름이 되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의 불편함, 번거로움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가장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전자계약의 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자계약을 취급하는 이제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이 임대 관리하는 쪽에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중개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자계약 시스템에 공인중개사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라고 보면 전체 한 20% 정도만 이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등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이 부진한 이유는 기존의 부동산 계약의 관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확산이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동산 전자계약의 어떤 유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공공 부분부터 의무화를 해가는 것이 이제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중개 거래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수인 임차인 이 이제 전자계약을 원하는 이유는 실거래나 확정일자 자동 신고, 계약서 조회, 행정적 편의와 대출 우대 금리 등 경제적 혜택 때문이지만 사실은 중개사, 매도인, 임대인은 직접적인 혜택이 뭐 상대적으로 없거나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확대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계약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이계약서에 대한 이제 선호와 이제 그동안 아무래도 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계약 수단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거래 비용을 줄여서 이 전자계약이 진짜 편리하다라는 좀 인식이 좀 확산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정부나 이제 기관에서 이 전자계약의 이제 장점을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직접적인 그 이용자가 전자계약의 어떤 편리성을 좀 체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